인천국제공항 이 1,900여 명 보안검색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취업준비생들이 극력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도 또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에까지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부터 좀 명확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노동전문가 성공회대학 하종강 교수를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제일 처음 방문한 사업장이죠. 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다 약속했던 바로 그곳이고. 네. 그런데 여기가 전체 직원 중에 비정규직이 어마어마하게 많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 11,400여 명인데 그중에 정규직이 1,400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10,000명이 비정규직인데 그죠. 정확하게는 9,785명이에요. 대략 10,0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차례 방송을 했는데 우리가 공항에 가서 외국 출국하거나 할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직원이 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87%거든요. 예. 대부분 간접 고용이어서 공항 처음 설립했을 때부터 그냥 인천공항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천국이다. 맞아요.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냐 하면 공항 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객 보안 검색, 공항 운영, 공항 시설 시스템, 보안 경비 분야거든요. 전부 핵심 분야네요. 예. 없으면 안 되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전부 비정규직이었다 이거 이 아니에요? 중에서 1,902명을 이제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하겠다는 게 며칠 전 발표거든요. 자, 그 전에 그러면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정규직화 시키자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선언한 바로 그날 당시 사장이 또 뭐라고 했냐 하면 금년 내 공항 가족 1만 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겠다 예.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 뒤에 이제 3년 동안 온갖 일들이 있었는데 예. 방식은 대개 두 가지예요.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든지 자회사 설립해서 자회사 정규직을 받든지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우여곡절 그때 만든 최종안이 뭐냐 하면 10,000명 중에 3,000명은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고 7,000명은 자회사 정규직화하겠다. 예. 이게 최종안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7,000명은 사실 문의뿐인 정규직이다. 왜냐하면 자회사 정규직화하고 직접 정규직화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경희대학교인데요. 경희대학 환경미화 노동자들 3년 전에 자회사로 정규직화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예. 3년 지났잖아요. 대학이 다른 용역회사로 계약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바로 실직되는 거죠. 고용승계 투쟁을 또 해야 되고 이게 자회사 정규직의 운명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사실은 그 용역업체랑 계약한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요. 거의 없죠. 이게 3년 동안 유지됐고 올해 2월까지 그 원칙이 그냥 유지가 됐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채. 그러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7,000명은 자회사 정규직화 시켜놓고 예. 그 자회사랑의 계약을 또 바꾸면 되네요. 그럴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논리적으로는. 그러면 실직하게 되는 거죠. 퇴학의 경우에는 그게 올 2월까지 상황이거든요. 근데 2월에 갑자기 회사가 그 예.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예. 못 지키겠다. 1,902명에 대해서는 보안 검색요원에 대해서는 내세운 이유는 이제 법 때문이라는 거죠. 이 특수경비업을 하려면 경비업법에 의해서 특수경비업법 회사에 고용돼 있어야 하는 특수경비 노동자여야 하는데 네. 공항공사는 특수경비업을 할 수 없는 회사다 법적으로. 그래서 직접 고용되면 보안검색할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이유였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청원경찰 전환시키면 충분히 가능하고 신분을 청원경찰로 해주면 되는 건데. 예전에 다 그랬으니까 예. 지방공항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2월에 갑자기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자회사를 3개를 설립했어요. 네. 그리고 노동조합은 보안 검색 분야에만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왜요? 물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중에 어떤 노동조합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침을 수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만든 노동조합이다. 복잡하네요. 이런 이제 의심을 사는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수의 직원이 가입해서 다수 노조가 되면 교섭 대표권을 가지니까 예. 우리 노동조합은 자회사 정규직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알겠어요. 인천공항에 터미널이 2개가 있잖아요. 이 터미널에 700여 명은 이미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5월까지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또 왜 바뀐 거예요 또? 나머지 가장 많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은 계속 자회사 정규직은 문입분인 정규직이다. 못 받아들이겠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며칠 전에 1,902명은 그럼 직접 고용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하고 그 이제 2, 3일 사이 난리가 난 거죠. 다시 큰 틀로 정리하면 사실 10,000명 전부를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건데. 뭐 그렇게 문맥상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3년이나 걸렸는데 사실은 7,000명 이상이 자회사 직접 고용 형태고. 예. 그거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 해당 당사자들이? 거의 다 받아들여서 자회사가 이미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직접 고용하겠다고 선언한 1,902명이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결국 이걸 줄이면 가장 점잖게 표현하면 취업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제일 반대하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걸 뭐 로또 정규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태경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청년들을 호구로 만들었다. 그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SNS에 올린 글 알바하러 들어와서 190 받다가 나 5천짜리 정규직 됐다. 그건 또 팩트부터 틀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제일 그 사람들이 많이 흥분하는데 팩트부터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이제 비난이 타당하려면요.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되면서 임금이 대폭 상승하고 기존 정규직만큼 노동 조건이 개선된다면 그 지적이 타당해요. 맞죠. 또는 정규직 전환할 때 기존 정규직 업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는 기존 직급 호봉 체계에 부분 수용되면 각 부서별로 다 배치가 되면 그러면 이 걱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노동 조건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뭐 연봉도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서 고용 형태만 이제 간접 고용이었다가 직접 고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수십 년 일해도 그냥 보안 검색 요원이에요. 다른 직종으로 옮길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거의 100% 그렇게 될 거고요. 기존 정규직 업무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승진 경쟁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취업 준비생들이 반발하는 거는 자기들도 보안 검색 요원을 준비하고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이 1,900명이나 되는 보안 검색 요원이 정규직화 되기 때문에 원래 인천공항공사가 뽑으려던 정규직을 안 뽑나요? 지금 공항공사 측은 기존 정규직 채용 규모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걱정하는 만약 거죠?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대폭 노동 조건이 향상돼서 정규직 수준만큼 된다면요. 오히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의 문이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갈 수 있는 정규직 업무는 1,400명 곧 티오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1,900명이 정규직이 되면서 물론 오해이지만 노동 조건이 대폭 향상되고 연봉이 인상되면 정말 토익 만점 받는 사람이 원서 내볼 수 있는 그런 직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한다고 해도 취업 걱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채 계약 형태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또 있었거든요. 그 공공기관의 경우는 임금 총액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1,9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정규직화가 되면 기존의 정규직들 TO도 좀 줄어들 우려가 있고 그 기존 정규직들이 받던 근로조건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 악화되지는 않는데요. 약간 덜 개선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용역회사의 사업비를 다 지불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비가 그냥 인건비로 총액 인건비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히려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용역회사 마진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지금 현재 정규직의 총액 인건비를 나눠주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물론 연봉이 인상되지 않아도 복리후생이 조금 개선될 수는 있어요. 한 직장 내에서 너무 무슨 여름 휴가비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이러면 유야감 조성되니까. 근데 그 비용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만큼 정규직의 노동 조건이 덜 개선될 수는 있어요. 지금보다 낮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 계산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제 푸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모르진 않거든요. 근데요. 근데 알면서도 왜들 계속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어. 제가 볼 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뭐예요? 싶은데 그 이유가? 제가 만일 이제 공항공사 정규직이면 예.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1,400명이 정규직입니다. 예. 근데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 들어오는 사람이 1,900명입니다. 다수가 되네요, 거의. 그러면 회사 내에 세력 균형이 깨지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두려워할 것 같아요. 기존 정규직들은 예. 만약 노동조합의 측면에서 보면요. 맞아요. 노조가 통합이 되면 노조 위원장을 그쪽이 가지고 그렇죠. 집행부를 1900명 계속 그쪽에서 장악하게 될 것이고 노동자의 분리돼 있다고 해도 그쪽이 다수 노조니까 교섭 대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점차 회사를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내가 볼 때 알겠어요. 가장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기존 정규직은 사실 만여 명 중에 1,400명밖에 안 됐는데 네. 그 1,400명은 만여 명 그중에 일부라도 정규직 되는 걸 싫어하겠네요. 그렇긴 하죠. 자기네 근데 기득권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의 복리후생이 향상되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사실 피폐해진 거예요. 정서가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면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면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과정에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미 되게 높네요. 뭐. 그러니까 지금 3명 걸렸는데 사실은 7,000명은 여전히 자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그 영역을 전혀 침범할 수 없는 조건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 공개 채용합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예. 이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 양보하면서 그럼 그동안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경력은 우리가 가산점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다. 가능한 한 가산점을 가장 낮게 주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1,900명이 공개 채용으로 들어오면서 500명 정도면 정규직으로 입사해도 공채로 들어와도 이 사람들의 정서가 나는 저 사람과 좀 다른 존재다. 비정규직이었던 사람과 난 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정서가 있어서 기존 정규직과 거의 같은 동료의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네. 기존 정규직 1,400명에 500명 정도만 공채로 들어와도 1,900명이 되니까 이 세력 균형이 그냥 깨지지 않는 채 유지가 될 수 있다. 내가 공항공사 정규직이면 이런 계산을 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의 걱정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분노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기존 네. 정규직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좀 반대 저항할 수 있다. 네. 그런 것이고 1,900명 대상자 중에서도 2017년 5월 정규직화 시켜주겠다는 선언 이후에 들어온 800명은 자기들도 보장해달라 지금 그런다면서요. 그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정규직과 선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스펙이 높을 수 있어요. 여기, 기대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성 검사부터 면접부터 다시 채용 과정을 거쳐야 공개 한다는 채용 절차를 거거든요. 거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채용 비리가 있을까 봐. 야, 이제 곧 정규직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너 빨리 들어와. 그렇죠. 임직원들의 자녀들 그렇게 취업시켰을까 봐 예. 그 사람들은 냉정하게 공개 채용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회사가 방침을 발표해서 노조는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오히려 이 사람을 실직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채용 비리가 발견되면 유사한 예가 이제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였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정치권도 다 그것 때문에 떠들고 예. 아주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혹시 있다고 하면 그런 사례만 정말 골라서 정규직화를 좀 규제하면 될 뿐이지 800명 전원을 다시 공채를 해서 그중에 상당수가 탈락할지도 모르는 실직할지도 모르는 것은 올바른 처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거기는 좀 여론이 상당히 팽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저는 뭐 이것도 고집하지는 않겠어요. 그건 뭐 꼭 주장하지는 않는데 예. 논의를 하고 기존의 정규직이 너무 적었던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죠. 적었던 거죠 정규직이. 10,000명 중에 1,400밖에 안 됐었는데 예. 그런데 이 진통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회사 정규직화가 대세인 진짜 근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요. 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표본 사업장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많은 공공기관이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 공항공사 사례를 주시하고 있거든요. 눈치 보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맞아요.
이제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기존 국내선 공항들이 열 몇 개 있습니다. 맞아요. 예. 거기는 이미 자회사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도 직접 고용으로 바꿔달라. 그럴 수 이렇게 있죠. 요구할 수 있다는 당연하죠. 거죠. 예. 예전에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밖에 없었을 때 공항공사는 청소하시는 분도 다 직접 고용 정규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은. 근데 그러면 안 되나요? 다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하면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그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서 담당했던 업무를 한 2000년대 이후부터 계속 민간업자에 넘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부 부처에서 그것을 논의할 때 실제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사실 그 무렵에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굉장히 강성 노조가 됐습니다. 실제 파업도 발전 노조 같은 거 파업도 격렬하게 했었고 이렇게 하면 파업이 발생했을 때 그 여파를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민간 업종에서 그 인력이 양성이 되면 민간 회사들이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원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 시켜놓으면 노동조합 파업하면 공공기관 자체가 멈춰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 부처 내에도 보면 이제 기재부부터 해서 뭐 통상산업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는 부처가 거의 대부분이고 노동자 입장을 고려하는 부서가 고용노동부 정도인데 잘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게 정부 내에서도 쉽게 통과될 수 있는 계획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도 중요한 이유는 그게 국가 경제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이걸 데이터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 10월에 IMF가 한국 경제 지속 성장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정확히 표현했냐면 한국이 비정규직을 없애면 향후 10년 동안 매년 1.1%의 추가 성장률이 발생한다.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1.1%는. 그러니까 신용평가기관에서 뭐 0.2% 정도만 낮춰도 이게 며칠 동안 뉴스가 되잖아요. 2004년에 거의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해서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서명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분들도 비정규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오늘 10명이 취업하면 7명 내지 8명이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많이 이루어내야 그분들한테도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정규직 취업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야.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착각들 하실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정규직이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상황으로 전환된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거야말로 특혜죠. 특혜. 뭐 아마 저라도 그건 반대할 겁니다. 그렇죠. 하던 일 그대로고 월급 그대로인데 다만 고용 보장을 한다. 그거죠. 이게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왜 여기를 반대를 하시는지. 제 그 SNS 타임라인에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영어과 입학을 준비하다가 수학과 정원이 줄었다고 화내는 거랑 이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한마디로 그냥 결론 내려서 정규직 다들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비정규직도 많아지다 보니까 정규직이 계급화돼 있어요. 조선 시대의 양반 상놈처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구직자들 정규직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찬성해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공회대학 하종강 교수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